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막상 부딪히면 좀 상황이 틀리지요. 대부분 아침에 상당히 급락을 해가지고 출발을 한 상태였고,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죠. 다들 뭐 큰 별일 없이 잘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오늘 시장이 나름대로 이렇게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은 두 분이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을 한 점은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체질은 많이 우리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지금 상황이 좀 여러 가지 환율이나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뜻대로 예전처럼 그런 반전을 주는 모습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또 나름대로 또 수익을 주는 종목도 있고 그래 했겠죠. 자, 일단은 뭐 생각에 비해서는 뭐 큰 타격이 없었으면 좋았겠고, 투자 쪽으로 우리 같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큰 그런 건 없습니다만, 투자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격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좀 뭐 이것이 단발선으로 끝났으면 좋겠죠. 쭉 이어져서는 곤란하리라 봅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반등을 좀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지가 마이너스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10% 출발했고 보합까지 딱 찍어주는 반등을 주려고 했는데, 역시 반등을 못 준 점은 좀 참 많이 아쉽더군요. 자, 전에 나왔던 미리 보는 내일 성부주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상문 오늘 매매 현황 간단하게, 오늘 이런 시장에서 어떤 매매를 했는지 또 한번 더듬어 보고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나왔던 내일 성부주 종목들은 보시면 주로 상단 쪽에는 이렇게 삼전닉스, LG전자, 삼성전기 필요해서 이쪽을 이제 다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승부가 이쪽에서 걸리면 이쪽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술주 형태로 했는데, 일단은 하이닉스 쪽을 삼전하고 했다면은 크게 뭐 손해날 일은 없었죠. 삼전도 좀 끌어든 올려줬습니다만은 크게는 끌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고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니까 그래도 한 5% 수익권은 되는 구조였고, 하이닉스는 한 10% 정도 되는 구조였죠. 그리고 LG 쪽이나 삼성전기 쪽 이쪽 애들이 그나마 더 훨씬 모습은 나았다고 봐요. LG전자 같은 것도 15% 출발해가지고 15% 출발해가지고 제법 올라갔잖아요. 고점이 보면 3%대까지 갔으니까 10% 이상 충분히 나오는 구조였고, LG 이노텍도 말할 것도 없었고, 전부 다 마이너스 15% 정도 출발했잖아요. 이건 플러스 2%까지 올라갔네요. LG 쪽도 다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삼성 쪽도 좋았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이너스 11% 출발해서 마이너스 0.8%까지 올라가고, 삼성전기우도 마찬가지고, 삼성생명도 좀 끌어올려줬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였고, 다들 끌어올려줬습니다만 이제 그 기세를 주지는 못했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딩을 우리가 투자로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단타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펜텍 같은 이런 종목이 오늘 상가를 갔으니까 이 종목은 못할 나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펜텍 같은 것은. 그리고 HM넥스 이 종목도 오늘 엄봉에서 플러스 고점이 플러스 17%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7%에서 17%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기양전기우도 마이너스 6%에서 고점이 플러스 22%. 이 두 종목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중에서 라이콤 같은 종목이 오늘 조금 모습이 좋았죠. 상한가는 못 간 것이 좀 아쉬웠죠. 라이콤은 고점이 26%까지 갔는데 마이너스 4%에서 하지만 뭐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그 외에 뭐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받쳐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미리 보는 승부주 종목들은 우량주 쪽을 하셨던 또 튀어가는 종목들을 하셨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내일대로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시장을 또 좌지우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녁에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할 테니까 또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사무팀도 오늘 매매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흑악한 시장에 비해서 종목 수는 최대한 우리가 압축을 했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압축을 하고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종목들만 했는데 나름대로 그 전략은 잘 먹혀들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종목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집중력으로 간결하게 매매를 하려고 애를 썼고 결과론적으로는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뭐 우량주 쪽에도 눈이 좀 많이 가고 그런 종목들도 좀 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지금 지수가 처해 있는 상황이거나 환율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게 눈에 밟혀서 끌고 가는 매매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량주 쪽에서 손을 떼버렸죠. 하이닉스는 하나 정도는 해봤습니다만 삼전하고 자 그는 시장 전체 흐름을 보려고 같이 한 것이지 실제로 예전처럼 뭐 급등을 하고 그런 건 바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주더군요. 자 먼저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봅시다. 기억에 남는 종목들만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뭐 전부 다 몇 종목이 안 되니까 다 기억에 남겠네요. 간결했던 종목은 아이로보틱스가 가장 간결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초가로 공략했잖아요. 시초가로 공략 시초가가 오늘 2% 잡혔지 않습니까? 아이로보틱스가 2.8% 그쵸 2.8%죠. 2.8% 시가였으니까 오늘 그대로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더할 나위 없었죠. 수익률은 26.3% 아주 깔끔하게 상한가에 집어넣고 마무리 짓는 오늘 시초가 매매로서는 가장 깔끔했던 종목이 있다고 봐요. 시장도 안 좋고 전부 다 불안한 입장에서 오늘 깔끔하게 좋은 승부를 봤다고 봅니다. 아이로보는 수익을 26% 정도 안고 있으니까 내일 한번 흐름을 더 봐야 되겠죠. 아이로보와 더불어서 오늘 같이 기세주로 진행한 종목 중에 다시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종목은 펜텍입니다. 그죠? 펜텍은 아이로보를 진행시켜 조금 늦게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타점을 우리가 2200원 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2200원 타점을 잡고 움직였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상한가에는 잘 올라가 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근데 펜텍은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 펜텍을 지금 오늘까지 하루 이틀 3일 4일 아닙니까? 이날까지 먼저 5 거래일이 될 텐데 5 거래일 동안에 여러분 이제 히스토리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수익을 정말 너무나 많이 준 친구지 않습니까? 이 4 거래일 동안에 참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준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도 안 봐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조금 더 주고라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보았는데 역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가까지 안착이 돼주니까 확실히 궁합이 맞는 친구 같아요. 그래 펜텍도 23% 정도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가장 아이로보와 펜텍은 아주 간결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오늘 둘 다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에 남는 종목은 또 아무래도 오늘 신규 상장주인 피스피스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피스피스는 오늘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한테 아마 피해를 준 친구일 텐데 다들 잘 대응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장세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신규주가 참 관심을 참 받거든요. 시장이 막 흔들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는다고요. 근데 오늘 프리미엄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프리미엄도 약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만약 신규주가 상장을 했다면 못해도 100% 150% 붙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잠시 시가 출발해가지고 잠시
한 14%까지 띄워주더군요. 우리 1차 공략이 이 지점이었죠. 14%까지인가 하면 수익률을 주고 그 뒤로는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인데 그때부터는 뭐 무한 급락을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이너스 36%로 지금 끝나 있는데 무한 급락을 내려왔잖아요. 자, 이런 하방 트레이딩에 걸리면 정말 신규주는 정말 손실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은 뭐 1%, 2%, 3%, 5% 손절포 잡고 한다, 뭐 1% 잘라준다, 2% 잘라준다 하지만 이 신규주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클릭 한번 잡아내버리면 그냥 3%, 5%가 툭툭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신규주 트레이딩은 굉장히 조심을 하라고 언급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죠. 참 오늘 아마 제대로 대응을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손실이 많았을 겁니다. 자, 피스는 이 하락하는 이것을 우리를 마지막까지 추정은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후에 우리가 17,000원, 여기에 15,000이지 않습니까? 17,000을 제 마지막 마지노선을 잡았잖아요. 근데 17,000도 깨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17,000을 올라오는 이 지점이 이제 우리 포인트가 되겠죠. 17,000이면 마이너스 20%대 정도 됩니다. 여기가 오늘 저점이 우리보다 한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졌죠. 근데 그걸 잡을 수는 없었죠. 살아나면 봐주자라는 그런 의미였죠. 근데 그때부터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즉, 요 밑에 아래 마이너스 한 8% 정도까지 8에서 10%까지 그 음봉 수익은 아예 꼬리를 안 잡았더라도 올라오는 종목, 우리가 세워놨던 기준가를 돌파하는 그 지점은 당연히 봐줘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마이너스 20%대 진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0%대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숫자상으로는 20, 30이었지만은 실제 수익률로 따지면 한 8% 정도 되죠.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네. 플러스 12%대인가 14%대까지 갔죠. 수익률이 여기가 42, 3% 정도 나왔거든요. 대단한 파워였죠.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참 판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체적 흐름이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드렸지만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10%, 12%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은 오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글로벌 이슈들하고 같이 묶여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또 우리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반등을 기대해서 끌어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또 승부를 봐야 될까? 결국은 이런 스타일 종목밖에 승부를 못 보거든요. 참여자들이,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즉 5%, 10% 먹을 종목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을 하면서 타점을 잡아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합 쪽에 한번 타점을 또 잡았습니다만 보합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가만히 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잡은 17,000원 이쪽이 돌파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큰 수익을 준 것 같아요. 오늘 피스는 두 번의 매매했지 않습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 두 번의 매매만 해도 수익률이 55% 정도 납니다. 그 정도면 50% 이상에도 수익이 나왔으면 충분하다고 봐요. 오늘 이런 경험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트레이딩 가이드 잠시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신청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동영상 어느 동영상이라도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입 아래에 더보기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멤버십 가이드 창이 나타나면서 멤버십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상한문 라이브 트레이딩을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같이 트레이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그리고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트레이딩 신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문의할 점은 그렇게 문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그 점을 참조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피스 스튜디오가 오늘 55%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주었는데, 크기로 볼 때는 가장 좀 크게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크게 준 종목이 대원제약이었습니다. 대한제약이 그렇게 줄 수 있는 이유는 대체 거래소에서 넥스트 거래소부터 거래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죠. 넥스트 거래 매매는 우리가 예전에는 조금씩 하다가 지금은 자주 하진 않습니다만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넥스트 거래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였죠. 시장이 좀 위험 상태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미리 봐야 될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점상을 간 종목이지 않습니까? 점상을 간 종목이라 더더욱더 한 번쯤은 봐줘야 될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넥스트 거래소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모습이 안 좋았잖아요. 보자고 했지. 손을 안 대고 보자고 했습니다. 급등락이 심했거든요. 넥스트에서도. 시가가 플러스 5% 정도 잡혔다면 넥스트에서. 그리고 음봉까지 많이 떨어집니다. 얘가 마이너스 9%까지 여기. 그리고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언제 보자? 여기 색깔이 바뀌는 지점. 보합을 돌파할 때만 들어갑시다. 깔끔하게 22%? 22%인가 23%? 22에서 25% 정도 구간이었는데 그걸 다 체크는 못했는데 하여튼 22% 돌파까지 하고 하는 걸 보았는데 깔끔하게 수익을 한번 딱 주더군요. 이 아침 시간에 오늘같이 지수가 마이너스 8%, 10%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지. 큰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지 않았죠. 12,000원가 12,500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12,500원 여기 또 한 번 또 더 주죠. 또 여기서 12% 정도 됩니다. 여기가 8시 한 40분 이 정도 되는 시점이었어. 대원은 벌써 거래가 되기 전에, 정기장 되기 전에 벌써 35% 정도 가까운 수익을 챙기고 넘어오게 되는 거지. 참 괜찮은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규장으로 와가지고 다시 또 거래가 진행이 되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장에서도 역시 보합가 12,000원을 잡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합을 찍어줄 때는 보합까지 완전히 찍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2,0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됐죠. 한번 첫 번째 한 12, 3%, 두 번째 10한 5% 이렇게 또 줍니다. 오늘 그래서 총 따져보면 대원제약만 이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6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피스가 수익을 참 잘 준 것 같은데, 대원이 따져보면 넥스트 거래가의 수익을 합치니까 이놈이 제일 크더군요. 오늘 힘든 장이었지만은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주 트레이딩을 하는 묘미를 보여준 그런 하루였기도 합니다. 자, 대원제약도 오늘 참 좋았습니다. 오늘 넥스트 거래소에서 출발을 한 종목이 대원제약과 미래에셋생명이었죠. 미래에셋생명도 아침에 대원제약이 조금 음봉에서 놀고 뜨듬하고 있을 때,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미래가 튀는 걸 보고 우리는 미래를 먼저 보자고 했죠. 실질적으로 거래는 미래가 먼저 됐죠. 기준가는 20,000원이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공략할 때 딱 20,000원. 상승을 했다 살짝 내려주는 이 지점을 공략을 했거든.
그래서 넥스트 거래는 이 시장가로 매매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그 순간에 빨리 치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50원인가 약간 더 주고 들어갔습니다만 그래도 깔끔하게 첫 번째 타이머 수익을 10% 가까이 주게 됩니다. 나쁘지 않았죠. 대원을 기다리면서 진행이 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것을 또 다시 내려온 종목을 다시 19,500원, 20,000원 이렇게 두 가지 기준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19,500원 딱 여기 한 타임에 더 주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19,000원에서도 한번 수익을 더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만 해도 미래에셋생명은 벌써 15% 이상의 수익을 안고 오는데 다시 정규장으로 이제 넘어오지 않습니까? 9시에서 넘어오면서 급락을 하죠. 급락하는 것을 다시 19,000원과 역시 보합가 19,000원. 이게 뭐 보합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19,000원 시가 해볼 때면 또 들어가도 두 분의 수익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총 4분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놈도 30에서 35%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단 말이죠. 조금만 집중을 잘하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파동을 주는 종목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날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처음부터 시가가 마이너스로 잡힌 뭐 LG전자나 저런 애들 같이 마이너스 15% 잡혀가지고 그저 쭉 끌고 오는 뭐 이런 스타일, 이런 마이너스 15% 잡혔다고 쭉 끌고 오는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은 아예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지 않고 파동을 주는, 우리가 좋아하는 파동에 띠를 따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만나기는 오늘 같은 날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량주 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그런 관점에 볼 때는 미래에셋생명도 나름대로 좋은 수익을 참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셋생명도 오늘 거의 35% 정도 수익이니까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라이쿰이 조금 아쉬웠어요. 펜텍이 상한가를 감으로 해서 라이쿰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갈 수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펜텍이 한번 탁 띄워주는 그 시점에 라이쿰이 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합 기준가로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쉽더라고요. 참 상승률도 좋았고 잘 좋았는데 고점이 26.9%, 거의 27%까지 갔거든요. 2%가 딱 모자라더라고요. 이 점은 좀 참 아쉬웠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라이쿰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으면 펜텍하고 아이로보틱스하고 라이쿰까지 세 종목 다 이 급락장에 폭락장에 수익을 안고 상한가로 부여하게 되는데 제 계획에서 하나 정도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쿰은 좀 아쉬웠다. 하지만 뭐 오늘 하루 당일치기 수익으로는 25% 이상의 수익이 나왔으니까 뭐 더할 나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이쿰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늦게 진행했던 종목이 이제 알트였는데 아침에 이제 우리가 할 만한 거 뭐 거의 다 하고 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20,000원 기준가를 잡고 2,000원 기준가라서 여기 자꾸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한번 수익을 주고 7, 8% 수익 주고 다시 또 내려왔죠. 다시 내려오는 것을 다시 2,000원 회복하는 시점, 2,000원 회복하는 시점에서 다시 진행이 되고 총 2번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뭐 수익도 나쁘지 않았어요. 단지 2번의 매매, 단지 우리 기준가만 지켰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수익이 25%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고점이 오늘 보면 27%거든요. 2,000이면 6%대란 말이에요. 2번의 매매만 해도 충분히 27, 8% 나온 수익권이 있는데 25% 정도는 챙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알트도 오늘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아주 보너스를 참 잘 챙겨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너스를 준 종목이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좀 보자는 의미에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큰 수익을 보려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오늘 만약 이놈을 타겟을 삼았다면 바로 시가에 우리 승부를 받겠죠.
시가에 바로 승부를 받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애들 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그래서 흐름을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를 했습니까? 190만 원입니까? 190, 약 이 정도 되겠네, 그죠? 이 정도 된 시점에서 조금 더 주고 이제 진행을 시켰죠. 그래도 수익이 8% 나오더군요. 시가보다 한 2% 정도 더 주고 들어간 셈이죠. 그래도 뭐 아주 보너스 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똑같이 하이닉스와 같이 조금 더 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5% 정도 수익을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4.5%인가 4.8%까지 밖에 수익은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챙긴 사람은 또 챙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폭락장에 또 이렇게 하루 오전 매매를 마친 것 같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데 이 상황이 단발성으로 끝나기를 사실을 좀 바랐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율이 또 처해 있는 상황이 과연 이것을 단발성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또 시장이 그동안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시장 체질도 좋아졌지 않았습니까? 좋아졌는데 과연 이 위기를 잘 넘길 것인가, 그렇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제가 얼마 전에 트레이딩 히스토리에 밝혔습니다만은 우리가 5천선을 딱 넘어오는 그 시점, 5천선을 딱 뚫는 그 시점부터 저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뭐 종교적이나 미신적이나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뭐 주식도 제가 매번 그래서 주식도 궁합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수익 잘 주는 친구는, 펜트카드 친구는 이 며칠 동안 수익을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이 캔들 하나하나마다 60% 70%씩 수익을 주었잖아요. 캔들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조금 투자 쪽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인드를 좀 차분하게 가지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 하는 우리 팀들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가두리에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다들 고생을 했습니다. 내일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